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즘 증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2차 전지 중심으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건 꼬박꼬박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중국 부동산 위기 여진이 지금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보니까 뭐 며칠 전에는 2,500도 깨지고 지금 다시 이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중국 경제 어떨 걸로 작가님 전망하세요? 중국 경제는 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1997년 12월에 이제 IMF를 맞았는데 그거하고 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이제 중국 경제에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IMF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그 외환이 부족해서 이제 발생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뭐 외환이 부족해서 그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긴 한데 그보다도 좀 더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 상태에서 이제 그 저렴한 인건비, 노동력,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성장해오던 그 이제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혀서 그 결과 사실은 발생한 게 IMF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던 거는 이제 그 저렴한 인건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장했던 그러니까 그런 개도국의 이제 전형적인 성장 모델을 따른 거고 중국이 실제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경제 개발 계획 이런 거를 이제 수립할 때 이제 박정희 씨 경제 개발 모델을 많이 참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원래 계획했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 굴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굴기를 통해서 경제 수준을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이제 한 단계 도약하자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부동산 위기라든지 이게 이제 부동산 위기가 결국은 이제 금융 쪽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런 문제. 지방 정부, 중국 지방 정부의 이제 과다한 부채, 그다음에 중국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이제 공사들, 공기업들 이런 쪽에 숨겨진 부채들이 어마무시하게 사실 많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폭발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단이 지금 이제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부동산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막혀가지고 벌어진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어떤 경제 어떤 그런 체질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진단을 하시는 거네요. 예. 가장 이제 본질적 근원적인 문제는 보면 지금 중국 안에 빈 아파트 이제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 팔리지 않고 미분양 상태로 있는 아파트가 지금 1억 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아예 없는 상태니까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복합불황이라고 쓰시는 이제 그 일본의 경제학자분이 있는데 그 일본의 30년에 이제 그 잃어버린 30년이 결국은 이제 복합불황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상에서 이제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황이 30년을 끌었다 하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 중국의 경제 모습하고도 이제 그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보면 10년물 장기채권 금리 많이 올랐어요. 미국 상황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미국의 장기 금리는 지금 그 보시는 시각에 따라 갖고 이제 뭐 많이 올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혔으니까 내년부터는 금리를 좀 다시 떨어뜨리는 쪽으로 갈 거고 그 FRB에서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는 쪽도 있고 그 반대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일부 잡히는 듯 하지만 사실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잡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이제 한 80불 넘어가지고 계속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부 좀 잠잠해져 있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좀 재발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장기 국채 금리도 좀 다시 상승 추세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후자가 좀 더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가님, 환율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를 이제 중국하고 좀 동일시하는 묶어서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금리 오르고 중국 경제는 좀 헤매고 그러면 MSCI 이머징 마켓에서 도매금으로 묶여갖고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기관 자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뭐 체크는 안 해봤는데, 예.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측면에서는 그 MSCI 이머징 마켓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이 이제 빠져나갈 테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악영향을 받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안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고, 이제, 한국이, 뭐, 대만, 인도, 뭐, 이런 나라들하고 한 2위권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빠져나온 비중을 줄이는 것들이 대만이나 인도나 한국, 이런 식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이 다 있다라고, 양쪽 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올해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주식들이 외국인들이 사서 오른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연초에 뭐 50% 정도 지분율을 차지하다가 지금 거의 한 30% 초반대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팔았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오히려 주가는 올랐잖아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외국인 매수세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주가는 그렇게 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말고가 사실은 주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사실은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제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조정이 언제 올지,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올 때 내가 빠져나가야지 하는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손해보는 돈이 조정이 와서 그 조정을 맞아갖고 손해보는 돈보다 훨씬 더 크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사실 경험적으로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나스닥 7천 간다고 얘기해서 이제 유명해진 분이, 그분이 이제 쇼츠 올린 거, 그분 말씀하신 거 쇼츠 올린 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에코프를 되게 좋게 봤었는데, 장을 내가 안 좋게 봐가지고 에코프를 안 사서 갖고 있었다. 에코프를 그때 샀으면은 되게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 쇼츠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예. 장세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기업, 훌륭한 주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너무 이제, 펀드멘탈이라든지 국제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시켜갖고,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식 다 팔고 현금 100%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주 좀 위험한 접근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우리가 좀, 착시라고 그럴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돈을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는 여러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니까 매크로 상황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소수 종목,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크로 너무 신경 안 쓰고 좋은 종목 고르는데 좀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제 그 거대 펀드를 운영한 실제로 이제 기관 마젤란 펀드 운영자였잖아요. 예, 기관 투자자였지만 그 사람이 쓰는 이제 월가 연공 책에 보면 시종일관 이제 기관처럼 투자하지 마라. 예. 개인은 이제 개인의 방법이 따로 있고 그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제 그 좋은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사실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특히 뭐 연금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십조 뭐 수백조까지도 자금 운용하니까 그렇게 이제 크게 자금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뭐 그다음에 대치 투자 얼마. 그다음에 이제 주식 중에서도 이제 업종별로 어떻게 이제 구분하고 해서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당연히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개인들이 그거를 따라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의 이제 장점이 그런 이제 시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보유자산별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제 훌륭한 기업, 위대한 기업 사서 그 기업하고 장기간 동행하면서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이제 지극히 많이 좀 살리시는 방향으로 이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장이 이제 크게 무너질 때는 역시 개별 종목들도 한계가 있어요, 버티는데. 또 대세 상승장에서는 희한하게 별로 안 좋은 주식도 오르니까 좀 그런 착각이 또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은 좀, 세우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 상황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황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시향을 제가 잘 못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주가 지수를 제가 잘 못 맞추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이제 좀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제 느낌을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하반기 장은 이제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 볼 때, 상승보다는 좀 하락 쪽이 좀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23년 연초에 이제 그 여의도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이제 박스를 많이 얘기했었어요. 예. 2200에서 한 2600포인트 정도의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거다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고, 일부는 이제 2200을 깨갖고 이제 더 밑으로 가는 예. 이제 형태의 좀 이제 약세장을 예측한 기관들도 이제 소수 있었거든요. 뭐 2,800, 3,000 얘기하는 이제 기관들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상반기에 의외로 이제 주가가, 증시가 좀 랠리를 보이니까, 7월 1일 날 이제 하반기 증시 시작할 무렵에 여의도 기관들이 다 같이 강세 일변도로 사실 돌았었거든요. 2,800 간다. 뭐 2,900, 3,000도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런 형태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이제 다 좀 틀린 얘기가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연초에 얘기했었던 그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기본 가정이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그동안 계속 올렸고 그게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경제가 불안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일부 좀 경제 침체를 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박스라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봐서는 좀 맞지 않겠나 싶고 이제 그때 얘기했었던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좀 지연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국 부동산 위기라든지 미국의 채권 금리가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장기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돌아와서요. 최근에 전기차 판매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기차 판매세가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예.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별로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국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좀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그 현대 기아차의 이제 모델들이 인기를 좀 못 얻고 있는 예. 이제 그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좀 불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불만들이. 예. 뭐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그다음에 EV6 이제 최근 EV9이 나왔는데 EV9이 이제 올해 그 현대 기아차 쪽에서 이제 새롭게 야심차게 출시된 대형 SUV인데 대략 한 8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상당히 좀 고가인데 지금 보면은 그 차에 대한 좀 반응이 되게 좀 싸늘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나나 리로 같은, 이거는 좀 사실 구형 전기차여갖고, 한 세대 전 거여서, 사실은 이제 EGMP 쪽으로 물량을 몰아야 되고, 그거는 좀 단종시켜야 되는데, 현대기아가 이제 워낙 한국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 전기차 모델을 이제 팔아도 좀 팔리지 않겠나.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코나나 리로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를 중국 CATL의 이제 NCM523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예. 그것도 지금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전기차의 문제라기보다는 현대 기아차가 만드는 전기차의 상품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충전 인프라 같은 부분은 이제 뭐 환경부라든지 이런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 충전 인프라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정부 쪽의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국내 전기차는 지금 빠르게 안 팔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 특정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부품을 20%를 감산하라 하는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협력업체한테 요청이 있었고, 근데 그게 현대차는 그냥 이제 협력업체한테 20% 감산하라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그거는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고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주문을 이제 미리 예상을 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은행비 땡겨갖고 설비 투자는 다 해놨는데, 사가야죠. 안 사가고 그렇게 20% 감산하라 하면은 뭐 현대차의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협력업체는 죽으라는 얘기는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 전기차 모델이 지금 대략 한 300, 400 정도 할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이제 그 충전 쿠폰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형태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이제 현대기아에 좀, 미스로 인해서 좀 잘 안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이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돈 쓸 마음에 여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인 자동차가 잘 팔릴 리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7월달 들어갔고 급격하게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한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대한민국 시장은 아니고요. 배터리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사실 중요한 건데, 미국 시장은 지금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오히려 하반기 전기차 시장이 더 좋을 걸로 보이는 게, 상반기에 이제 GM하고 포드에서 전기차를 제대로 생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환하는 게 내연기관 차다가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하는 초창기다 보니까 실제로 계획했던 스케줄에 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생겨갖고 좀 딜레이가 대략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생산했던 계획들에 비해 갖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그렇게 영업 실적이 안 좋았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관련돼서 그 GM에서 내놓은 이제 신형 전기차, 포드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팔고 있는 F150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GM이나 이제 포드의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니까 미국 쪽의 매출이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반기는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7월 달에 그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되게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원자재 단에서 리튬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고 니켈도 조금 떨어졌고, 이게 뭐 전기차 상반기에 좀 판매세 둔화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겁니까?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예.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약세에 들어간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을 보면 이제 작년 11월에 고점을 쳤고요. 고점 치고 이제 작년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 4월 한 중순까지 떨어졌었고, 네. 4월 중순에 이제 바닥을 치고 그 이후에 한 2배 정도 가격 이제 상승을 했었다가 7월 말 정도부터 다시 이제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 그 전기차 판매하고 좀 많이 좀 직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판매 가격이 연동되는 거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이제 1, 4분기에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들이 반영돼서 2,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 3, 4분기 실적은 이제 아까 4월 중순부터 턴에서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3, 4분기는 2, 4분기 실적 리튬 가격이 올랐던 게 반영돼서 아마 좋을 거고,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마 4, 4분기에 반영되지 않겠나.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관들이고, 기관들은 이제 단기 평가를 계속해서 받으니까 네. 3개월, 6개월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리튬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 단기적인 등락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들고 간다라고 볼 때 뭐 이런 이제 분기적인 이런 등락 같은 거에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리튬 가격 떨어지는 거 물론 뭐 3분기 말이나 4분기 정도에 영향 미칠 수는 있겠지만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최근에 국내 셀 기업들이 LFP 배터리 생산을 좀 본격적으로 좀 늘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찬양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빨리 LFP 배터리 해야 된다든지 LFP 위기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시 증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수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 배터리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데 비해 갖고 중국의 배터리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보조금을 마구 타가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불만. 예.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외교의 가장 기본이 이제 상호 호의주의인데 그러니까 상호 호의주의라는 이제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정해야 된다는 사실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 여론에 따라서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 이제 현대 기아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중국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무마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언론 쪽의 활동이 이제 현대 기아차 쪽을 통해서 환경 미디어 그룹하고 같이 해서 이제 지금 LFP 찬양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LFP 하고 있다든지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유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보면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 LFP 관련한 보도를 보면 예. 제가 좀 느끼는 게 첫째, 이 LFP 배터리하고 삼원계 배터리의 어떤 성능 차에 대해서 좀 고려 안 하고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LFP 배터리를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처럼 또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요. 그 두 가지는 저도 공부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현대기아차하고 환경미디어그룹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일반 이제 시민들의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도 배터리를 싼 거 사야 되지 않냐, 싼 걸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LFP 대세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자체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NCM9급이 되면 LFP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국 리사이클까지 감안하면 이제 LFP는 이제 리사이클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쓰고 나서 파는 가격까지 생각하면 절대로 LFP가 우리 NCM9급을 이제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현대 기아차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CATL의 LFP 배터리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이제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론을 심각하게 오도하고 그런 형태로 보이고 이거는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제재나 이제 좀 뭐 그런 시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 뭐 이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자유 경쟁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뭐 이런 문제는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가 정답이냐, 어떤 게 맞는 거냐 해서 좀 토론 같은 거 해서 의견 정리를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토론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기아차 쪽에서 이제 뭐 연구비라든지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이제 뭐 교수나 박사나 이런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자신 있으면 저랑 한번 토론해서 LFP가 과연 NCM보다 더 우수하고 중국의 LFP 기술이 한국의 LFP 기술보다 더 뛰어나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사회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하지만 이제 너무 소모적으로 이게 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뭐 시점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CATL에서 발표하면서 자기네 LFP 배터리가 NCM, NCA 배터리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 이렇게 발표한 기사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여과 없이 그냥 기사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를 적극적으로 퍼뜨린 게 한경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가 뭐 특정 언론사나 특정 기업을 뭐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성능이나 뭐 가격이나 뭐 전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2차 전지 업종 하반기 전망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계속 열릴 거다 하는 이제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상반기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주로 파는 거는 이제 GM이나 포드를 통해서 파는 거거든요.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건 중국에서 그렇죠. 예, 중국 거가 20%, 유럽 파나소닉 게 80%거든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테슬라에서 이제 유럽으로 수출해서 파는 거예요.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제 롱레인지 모델에 이제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대략 한 27에서 한 28% 정도 차지하는 거고요. 테슬라 이제 전체 매출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쪽은 우리가 해당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많이 판 거는 이제 사실 관계가 없고 GM이나 포드가 얼마나 파느냐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이제 GM이나 포드가 전기차 공장을 제대로 못 돌렸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좀 부진했었고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돌아갈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성장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게 2차 전지 관련해서 한참 좀 소강 상태였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공매도 다시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2차 전지 기업도 공매도 현황부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공매도는 이제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네.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늘어난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포스코 그룹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예,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한 1조 원 정도 공매도 규모를 이제 돌파한 걸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조금 좀, 그럴 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일단 완전히 이제 손에서 벗어난 것 같고, 네. 공매도 항복한 것 같아요. 항복한 것 같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에서 아마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좀 2차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치시는 분들이 많이 뭐 당하기도 하셨을 텐데 포기를 안 해요 보니까 진짜 사실 개인이 이 공매도 붙어서 지금까지 판판이 졌었잖아요. 공매도의 어떤 뭐 패턴이나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기사를 보면 7월 한 27일 뭐 이 정도 무렵에 해갖고 나온 기사를 보면은 여의도에 이제 주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이제 그 롱숏하는 이제 사모펀드들, 3억 이상 부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그 펀드들이 대략 7월 한 달에만 한 10% 정도의 이제 손해를 다 같이 봤다는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심한 데는 거의 한 30%까지 났던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항상 보면은, 그런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자신있게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그 다음에 주식의 성장성, 기업의 성장성 이런 거에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다 같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뒷배가 첫 번째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권 쪽 관련된 언론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금융당국,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패턴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제 악의적인 매도나 매도성 리포트를 일단 발간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기사들, 증권 쪽 기사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내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금융당국이 이제 2차 전지의 주식들의 이제 그 과잉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대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금융감독 원장께서 이제 2차 전지 초전도체 관련해갖고 이제,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는 거는 좀 이제 투자의 리스크를 키우기 때문에 규제를 하겠다 하는 이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증권사들이 2차 전지 주식들에 대한 이제 신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뒤따랐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이제 그런 기사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악의적인 게 그냥 공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용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는 발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고요.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발행 시가총액 비율로 해야 됩니다. 예, 예. 비율로 보면 2차 전지 주식들이 신용 잔고 비율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네. 오히려 제가 이제 지금 거품이 있다. 이거는 좀 이제 버블성이 있다.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HBM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사실은 신용 비율이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동일한 잣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은 그 불공정한 잣대, 기울어진 잣대를 갖고 2차 전지만 때려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여의도 이제 농쇼 펀드들, 사원 펀드들이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고 경영상의 위기를 이제 금융당국이 구해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구나, 한 통속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비난과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KB 쪽에서 그 2차 전지 이제 공매도 2차 전지 그 업종에 이제 그 인버스 ETF를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인버스 ETF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의 업종 관련돼서 인버스 ETF가 나와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네.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제 그 공매도, 그러니까 인버스 ETF, 업종 관련된 인버스 ETF가 나올 거면, 중국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인버스 ETF가 사실 먼저 나왔어야죠. 그거 먼저 나왔으면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한 2만 원 할 때, 그때 제가 그거 이제 인버스 ETF 제가 샀을 겁니다. 지금 9,000원 하거든요. 아유, 그 돈 좀 버셨겠네요. 예. 이 공매도로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망하겠죠. 예. 제가 이제 연초에 보니까, 유튜브 보다 보면은 이제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거를 이제 잘라서 쇼츠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최근에 제가 본 게 연초에 제가 그 경고를 했었더라고요. 한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2차 전지 지금 공매도 치고 있는 거 빨리 이제 정리하고 2차 전지 빨리 사는 쪽으로 포지션 안 바꾸면 당신들은 올 한 해 망하게 될 거다 하는 경고를 이미 연초에 했더만요.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 차례. 예. 지금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하다 안 돼갖고 기껏 생각해낸 꼼수가 지금 이제 KB증권을 통해갖고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에코프를 24%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대차가 이제 구해지지가 않아갖고 공매도를 못 치다 보니까 이제 인버스 ETF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사실상 공매도를 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에코프로 보면은 이제 100만 원 아래로 안 떨어져요. 뭐 어제 오늘 지금 계속 올라갔고, 지금 이제 녹화가 22일인데, 예. 21일, 22일 계속 올랐어요. 지금 상당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150만 원 넘어갔을 때를 보면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사실 지금 가격이 뭐 엄청 오른 거잖아요. 계속 어떻게 좀 이렇게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고 좀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제가 좀 잘 모르니까 이제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지금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 갖고,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4월 달에 사실 편입이 됐었던 게 이제 공매도 세력 쪽한테도 사실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4월 달에는 편입이 안 되고, 요번에 이제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편입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총이 되게 많이 커진 상태에서 지금 편입이 된 겁니다. 그 시총 대비해서 이게 이제 투자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1조나 2조나 되는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자금이 이제 유입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도 다른 2차 전지 주식들에 비해서 좀 이제 그 주가 성과가 좋은 게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럼. 사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진짜 무지성하게 사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뭐 그런 것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제 결국은 못 견디고 항복하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좀 주가가 좀 슈팅할 수 있는 오버슈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팔아라. 뭐 한 20%나 30% 정도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3년을 갖고 갈 생각으로 처음에 샀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20, 30% 정도는 팔았다가 이제 오버슈팅 했던 거는 또 역작용에 의해서 반드시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네.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저가에 좀 다시 사서 이제 물량을 늘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연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그거는 이제 매수 쪽에서도 그렇고 매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쪽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1억 샀던 분이 지금 10억이 다 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양도세, 주식 양도세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주식을 10억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 갖고 가서 연말을 넘기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배당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는 작년에 주식보다 배당했기 때문에 이 비싼 주식을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연말이 넘기기 전에는 한번 팔아야 되고 매수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10억이 넘어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좀 정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 쪽에서 먼저 항복해서 주가 오른다고 하면은 그건 일단 팔아야 될 타이밍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올라가면은 그 10억 넘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주식을 팔아갖고 현금 갖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접근할 테니까 이제 그거는 좀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게 될 걸 보십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그러니까 기대감만 지금 사실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작년에 한 8월 달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걸로 기억하는데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상승한 계기가 2,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공장 라인이 이제 그 가동이 시작되면서 숫자가 찍힌 무렵이었어요. 숫자가 실제로 찍히는 걸 보고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이제 그 흐름으로 간다고 보면 4, 4분기에 좀 광양 쪽에 이제 암석형 리튬을 이제 가공해서 수산 리튬을 만드는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연말부터. 예, 4, 4분기에 나오니까 보통 공장이 가동이 되니까 한 2월 달 정도, 1, 2월 정도에는 그게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이제 타이밍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특히 공매도를 많이 눌러주고 있으니까 사기에는 좀 좋은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차 전지도 반도체처럼 앞으로 망할 기업 망하고 판이 정리된 다음에 투자해도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지금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작가님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무식한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이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주가는 다 이미 다 올라가 있겠죠. 늦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본질이 결국은 이제 그 모험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동인도 회사가 이제 주식 그 시장에 처음에 시초가 됐다는 말씀드렸는데 동인도 회사가 결국은 이제 먼 아시아라는 대항까지 갔다 와서 기중품을 갖고 돌아온 한 3년의 기간 동안 그 회사랑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모험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본질이 그런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당연히 있을 때 그 회사를 믿고 돈을 맡겨야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잘 헤쳐나가고 그 기업이 성과를 냈을 때 그 보답을 받는 거지. 그 기업이 리스크를 다 이제 그 헤쳐나가서 성과를 다 낸 이후에 투자하는 거는 늦는 거죠.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뭐 소수의 이제 정예 기업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투자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왕. 사실 반도체 역사 보면은 뭐
여러 기업이 있었지만 몇 개의 기업으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2차 전지도 뭐 그렇게 될 걸로 보시는 거죠? 반도체가 이제 3개나 4개 정도의 회사로 좀 과점화 형태로 이제 결국은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 규모의 경제가 많이 작용하는 설비 투자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영향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에서는 좀 압도적인 경쟁력을 원래는 갖고 있던 회사니까 가격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시장을 전체를 사실은 다 독점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 독점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B2B 비즈니스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를 사올 때 삼성전자 한 군데서 사오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사는 게 이게 이제 가격을 협상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반도체보다 싸고 품질이 더 좋아도 그거를 100% 안 사고 한 50%만 사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4개의 회사로 이렇게 이제 과점화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거는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배터리 산업도 설비가 투자 규모가 되게 큰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일단 작용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한 업체로 몰아주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는 한 5개 정도로 재편될 거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제 업계에서는 뭐 수년 전부터 이제 다들 이제 공유하고 있는 얘기고요.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양극재도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앞에서 현대기아차 좀 예. 말씀하셨는데 주가도 좀 조정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PER이 5가 안 되죠 지금? 예, 5도 안 됩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한국의 이른바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저포주를 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포주 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성장주인데 이제 성장을 하는 회사인데 저포주면 더 좋은 거고, 성장을 하는 회사면 고프를 주고라도 샀습니다. 실제로 이제 워렌 버핏이 애플을 샀던 때가 PR 36배였을 때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 최준철 이제 대표나 그다음에 신영증권의 이제 그 김학렬 리서센터장 같은 경우가 그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한국의 이제 2차 전지가 닷컴 버블을 생각나게 한다든 뭐 이런 형태의 사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모 라디오 프로에 나와갖고, 한국 2차 전지 산업을 보면은 좀 닷컴 버블이 좀 이제 연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버핏이라면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을 투자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하고 좀 토론을 좀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빠떼아시 8종목을 추천드렸던 게, 버핏의 투자 방법 그대로 해서 제가 추천드린 거예요. 예. 버핏의 투자 방법, 버핏이라면 아마 이런 회사를 투자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린 건데, 지금 사실은 이제 김학균 센터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최준철 대표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워렌 버핏, 한국의 피터 린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고 피터 린치 이렇게 얘기했고 하면서 이제 마치 자기가 독점적인 사용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 가치 투자라는 거를 이제 심각하게 좀 오염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진짜 이제 지금 닷컴 버블과 유사한 게 2차 전지 산업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HBM 관련주인지 반도체 소부장인지 그 관련해서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자 하고 이제 제가 정중하게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퍼라고 해서 저평가는 아닙니다. PR이 단순히 낮다고 해서 저평가는 아닌 거거든요. PR은 낮지만 고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이 많이 나와서 이제 PR이 한 5배 미만으로 낮아진 건데, 근데 그 내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는가? 올해 이제 지금 상반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대략 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났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현대기아차가 10%씩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대략 뭐 한 5%, 6% 선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제 경기 불황일 때는 한 2, 3% 정도밖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10%가 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자세히 찾아보면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 버블 시기에 이제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트지 현상 때문에 차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 열몇만 해도 이제 그 현대차의 대표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1년, 뭐 2년까지 대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가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현대차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었고 그 마음대로 올린 가격에 차가 다 잘 팔렸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그 여파가 좀 시간을 두고 지연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제 6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의 이제 대기 기간을 갖고 있던 현대 기아차의 이제 그 주문 대기가 올해 6월, 7월을 기준해서 보면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지금 이제 뭐 3개월 넘어가는 이제 모델도 지금 잘 없고요. 이제 뭐 한 4주, 3주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모델들도 되게 지금 많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대기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서 이거는 적정 대기 기간보다 상당히 좀 짧은 상태고 그 얘기는 상반기에는 이제 가격을 높여서 차를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률이 높았지만 하반기에는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결국은 내연기관차는 사라질 운명이고 전기차를 얼마나 잘 파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에서 올해 들어서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전기차,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평균 대략 한 30에서 한 40% 전기차 판매가 신장되는 동안에 현대기아차는 5% 미만밖에 성장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미래 가치의 손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PR 5배라고 해서 저는 절대 싸다라고 지금 생각되지 않는 가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참 시장이 귀신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높은 펄을 주면 높은 PER을 주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낮은 PER을 주면 또 그 이유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시장이 틀린 경우도 있죠, 일시적으로. 근데 어쨌든 시장이 왜 그런 펄을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잘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 베트남 기업이죠, 전기차 기업. 빔페스트. 완전 뭐 돌풍을 일으켰던데. 미국 상장을 했어요. 한때 시총이 뭐 100조까지 가가지고 자동차 업체 중에 뭐 3위까지 갔던데. 그럴 만한 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십니다. 일종의 좀 해프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보셔야 될 거는 역시 이제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중요한 거는 내연기관차가 아니고 전기차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 경기에 이제 투자자들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빔페스트가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로 이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장성 같은 부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것들이 사실 좀 초기 상장할 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여기가 좀 기술력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디자인은 이탈리아에서 받아와서 한 거고, 이제 내부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거를 이제 그대로, 독일하고 기술 제휴를 통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이제 중국 제를 쓴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빔페스트 자체 기술력이라고 할 거는 사실 그닥 없거든요. 그 다음에 출시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좀 사본 사람들이, 야, 이거를 차로 만들었냐. 이런 이제 호평을 많이 사실 받고 있는 상태여갖고, 얼마 못 갈 것 같고, 실제로 이제 100주까지 갔다가, 며칠 동안에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걸로 제가,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 리비안하고 루시드가 초기에 상장할 때, 그때 100조가 다 넘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130조, 150조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해서 마이너스 한 85% 정도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빔페스트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좀 더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마이너스 한 95%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폭 쏠려가지고 이제 투자했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이 상반기에 뭐 힘있게 쫙 오를 때 그 장은 아닌 건 확실해 보여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배터리 아저씨 8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을 좀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될지 좀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느긋하게 좀 갖고 가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하루하루의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이제 명만 재촉되고 투자에는 하나도 좋은 건 없는 거니까 이제 오르면 오르나 보다 내리면 내리나 보다 하고 좀 무던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지금 이게 내일 일을 막 펼쳐갖고 3천 가구, 4천 가구 할장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2차전 주식이 좀 이제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오른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 해서 이제 에코프로나 뭐 이런 게 뭐 하루에 뭐 10%씩 20%씩 막 올랐던 그게 이제 4일 연속 됐던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은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조금 주식을 좀 팔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불쌍하잖아요. 공매도 기관들도 얼마나 그 다급하면 그렇게 숏스퀴즈를 당하면서 가격 올려가면서 사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불우유 돋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팔아주시고 반대로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전열을 이제 재정비해갖고 애널리스트 하나 동원해서 매도 리포트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부 기자들 섭외해가지고 이제 안 좋은 리포트 막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융당국이 막 움직여서 이제 인위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또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럴 때는 좀 그때 팔았던 거를 좀 사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배터리에서 8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제 9대 종목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9번째 종목은 현금입니다. 현금은 대략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30% 정도 선은 항상 좀 갖고 가시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현금 10%밖에 없을 때는 이제 장이 되게 앞으로 좋을 것 같을 때, 현금을 30% 갖고 계실 때는 이제 앞으로 장이 조금 좀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실 때, 한 20% 정도 현금 갖고 계실 때는 한 평균적인 정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또 온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계좌에 현금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못 견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산 거잖아요.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100% 안 갖고 있고 80%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원래 뭐 1억을 벌 수 있는 걸 내가 8천만 원밖에 못 버는 걸로, 그래서 2천만 원 내가 손해 보는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은 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10%에서 30% 정도 현금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 기회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런 이제 자산으로 현금을 생각하시면 이제 갖고 가시는데 좀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습관이니까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